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정치 얘기를 올리면 계속 희망 회로만 돌린다는 그런 얘기도 일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것만 알면은 사주 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럼 최소한의 무엇을 알아야 사주를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례의 사주는 임술년, 임자월, 개미일, 임술시에 해당합니다. 내 사주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사주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가장 기세가 강한 오행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전에 보면은 명리정종에는 우선 병이 되는 오행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찾고 약을 찾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명리정종이라는 고전이 있는 것입니다. 일명 병약설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음동설한 자월에 태어나고 천간에 이렇게 임계수가 매우 왕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기가 매우 왕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날씨를 가정한다면은 음동설안에 엄청난 눈이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개수는 넓은 강을 의미하고 개수는 그 폭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넓은 강 위에 지금 눈이 엄청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매우 춥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사주에 가장 강한 기세가 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춥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수는 그만큼 무엇든지 저장하고 감추고 이런 기능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모든 기운을 아주 꽁꽁 묶어서 저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로 수축되어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강한 오행이 수고, 이 수가 가장 강하면은 수를 설해주는 목화 토가 이 사주에 그야말로 설 수 있는 약이 되고 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왕한 수기를 해결해주는 구세주고 해결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가 병이라면은 이 수기를 해결해주는 목화토가 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기를 생해주는 금 역시 그야말로 달갑지 않은 기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주의 강한 오행을 찾아내는 것이 사주를 가장 쉽게 보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주에 쓸 수 있는 약이 되는 목화토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주에 병은 있다면은 약 또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목이 있느냐? 이 사주에는 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이 없기 때문에 강한 수기를 설해주는 이런 기운은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 사주에는 목을 찾으면 미중의 을목, 이 공엽된 해중의 간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기 때문에 수생목에서 내가 낳는 자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목 또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주는 자식에 올인하는 사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주는
강한 기세보담도 처음에 사주를 배울 적에 신강신약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주에 수가 많다는 것은 내 일간이 수이기 때문에 매우 신강하다는 것입니다. 신강하면은 역시 나를 극해주는 관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관이 이 사주에 쓴다는 것,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강하니까 관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강한 오행을 설해주는 목화토가 이 사주에 약이 되고 용신에 해당되고 희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강한 오행을 찾아내면은 신강신약을 몰라도 이 화토가 좋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정확하게 신강을 알아도 역시 이 사주는 관을 쓰고 재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관이 이 사주에서는 희신과 용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관운이 오행으로는 화토운이 오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계절적으로도 엄등선안에 아주 춥기 때문에 화토가 오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계절적으로 봐도 화토가 좋고 가장 기세가 강한 오행을 설해주는 목화토로 봐도 화토가 좋고 또 신강신약으로 보더라도 신강하기 때문에 화토가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어떻게 보든 화토가 좋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주를 첫눈에 가장 강한 오행만 찾아내거나 신강신약만 정확히 알거나 계절의 그 의미를 정확히 알면은 사주에 가장 필요한 오행이 무엇인지를 쉽게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찾아내면은 그 다음에는 사주가 저절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 자리가 바로 개미의 내 일지가 배우자 자리고 남편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 배우자 자리에 화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미중에는 정화라는 화가 있고 기토라는 토가 있고 을이라는 식상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즉 목화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순대 밑에 토국수 하는 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억순이고 억척스럽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림꾼이고 억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에 보면은 술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술토는 신정무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속에는 정화라는 화가 있고 무토라는 토가 있어서 이 재관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식 자리에 바로 임술이기 때문에 자식 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 자리를 가만히 보니 임술이니까 백호고 괴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호 괴강에 해당하는 자식을 뒀고 그것이 희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식이 총명하고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호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일을 해도 아주 큰 직장이고 전문 기술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이 술죽에는 신금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종교나 철학성이 약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일주에 미토가 있고 해중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당히 예술성이 있고 미적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주는 자식이 임술이 될 수도 있지만 남편이 임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은
늦게 결혼하면은 임술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술 남자를 만나면은 아주 돈 있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임수가 밑에 재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즉 재물 창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인연이 닿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사주에서는 무정지합이기 때문에 다소 남자가 나이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개수는 젊은 여자고 개수는 무토와 합하기 때문에 노량의 남자와 인연이 닿는다는 것입니다. 이석영씨 사주 척경에도 인계수 일주는 백두노랑을 만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재고를 깔았으니까 돈 있고 조금 나이는 있는 남자, 아니면은 아주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미형이니까 다소 형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옥신각신 불화 갈등이 있어도 술미형은 내한테 화토의 기운을 계속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부부가 서로 애정의 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인연으로 해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30 이전에 결혼을 하면은 임자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자를 만나면은 겁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남자한테 휘둘리면서 또 귀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좋은 인연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경우에는 내 사주를 보고 결혼 시기를 조금 늦출 수도 있고, 또 배우자가 능력 있고 똑똑하고 또 돈 있는 그런 남자이다는 것을 알면은 배우자를 고를 찌게도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사주에서 가장 기세가 강한 오행을 찾거나 정확하게 신강신약을 알거나 아니면은 계절상 조우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오행과 육신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그대로 사주를 살펴보면은 내가 어떤 복을 갖고 태어났는지, 어떤 운이 좋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임수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임수가 강하면은 전부 비겁으로 겁재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겁재로 작용하면은 내가 모든 한 돈이 남편한테, 결국은 이 사주는 자기도 모르게 남편한테 흡수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강물에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면은 그대로 강물에 흡수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개수의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사기, 보정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수 자체가 마음이 약간 여린 데가 있기 때문에 사기 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미중의 정화, 술중의 정화, 이 사주 전체를 봤을 때는 사기수가 항상 사기 보정으로 인해서 손재 날 확률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에서 금수운이 오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주변에 지인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을 보면은 신해, 경술, 기요, 무신 요까지는 금수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48세 이후에는 정미, 병원은 화토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화토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발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바로 이 임술이라는 재고를 내 사주에 있기 때문에 나의 재물 창고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정미 병홍운에 가면은 남편이 되든 자식이 되든 특히 남편에 의해서 남편이
재물이 아주 불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재물 창고가 곧 내 재물 창고로 거듭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적에는 수운으로 흘렀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는 고생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운과 이 사주 원국은 항상 이 희용의 구조에 대입을 시키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2025년은 을사년인데 목화운인 것입니다. 이렇게 목화운이기 때문에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대운과 관련되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대운은 무신 대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신대운은 신자해서 수국을 이루기 때문에 그야말로 항상 손재, 겁재가 따라다니는 운이고, 그리고 이 을사년은 사화가 좋은 거는 맞지만은 사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야말로 재물과 이 인성이 사신형을 이루기 때문에 다소 재물도 삭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쁘지는 않으나 크게 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가면은 병원년이기 때문에 목화, 화토운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화운이 강해지면서 대운에 있는 신금과 이렇게 결부되면은 그 어떤 행운이 좀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차피 올해 지금 을사년은 45세, 46세, 47세, 48세가 가야 제대로 정미 대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도 세운이, 사오미, 화토운으로 흘러가 주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대운이든 세운이든 이렇게 화토운으로 흘러주면은 나한테 그야말로 꽃길을 걷게 되고 나에게 행운과 많은 발전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금수로 가게 되면은 항상 가시밭길이고 형극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주에 이처럼 수가 많다는 것은 이 수는 이 사주에서 바로 이 비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겁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식재관으로 이렇게 설해줘야 된다는 것을 이 구조에서도, 용의 구조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올해가 11월 말이니까 거의 올해는 다 가고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만 올해 운을 잠깐 살펴보면 올해 운은 어떻게 보느냐. 올해는 을사년인 것입니다. 을사년은 사유축금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유축금 운동을 하는데 항상 사주에서 이 운기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은 이 사유축금 운동을 할 때 마침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줄넘기를 하면은 오미술년생과 신자진생이 줄을 잡게 되고 그 줄을 인호술생이 줄을 주도적으로 줄을 돌리고 그리고 신자진생이 줄을 보조하여 같이 줄을 돌리고 그 줄 돌림 속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사유축연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줄넘기에서 열애돼 가지고 빠져서 게임에 들지 못하는 해당되는 띠가 바로 해묘미년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내가 이것이 개수는 나의 본아고 술은 내 근아라고 해서 역시 두 개가 곧 내 자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은 바로 인호술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줄넘기를 주도적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인호술년생은 이
사유축 운기, 이 운기에 상승하는 운기를 타기 때문에 그야말로 올해는 좀 발전하는 운이다. 여기서도 얘기했다시피 나쁜 운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 상승 발전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그런 운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사주에서 이 해묘미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주에 미는 이 바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빠져 있는 미는 이것은 줄넘기에서 열애되어 있고 빠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묘미의 띠가 아니라도 해묘미가 사주에 있으면은 이 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미는 바로 내 가정자리고 배우자 자리인 것입니다. 배우자 자리에 가정자리에 변동 이동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뭔가 가정에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등 어떤 변화 변동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속칭 이걸 격각되기 때문에 사유축에서 격각되기 때문에 약간 삭감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들은 것이 다 정을기가 다 삭감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뭐 하는 일도 다소 조금 조정당할 수도 있고 또 어리니까 자식도 그렇고 또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일거리가 약간 좀 조정당하고 삭감당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운이 좋아서 잘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년에는 인호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병원년이기 때문에 병원년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인호술 운동을 하는데 이 인호술 띠들이 이제 줄넘기를 즐기는 것이고 그 줄넘기를 주도적으로 잡아주는 띠가 바로 돌리는 띠가 해묘미 년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줄넘기를 보조해서 같이 줄을 돌리는 띠가 사유축 띠가 해당되고 그리고 이 줄넘기에서 빠져서 열애가 되는 띠가 신자진 띠인 것입니다. 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그러면은 나는 술이기 때문에 인호술 나는 줄넘기를 열심히 즐기면 돼. 그래서 내년에 아까 운세에서도 화가 좋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명조는 자신의 하는 일을 과감하게 그야말로 자신있게 당당하게 내 해이기 때문에 내 세상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은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진이 사주에 있으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자가 바로 여기에 열애되어 있다고.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바로 이 자가 월주에 있기 때문에 월주는 직장이고 내 주변에 둘러싼 환경인데 직장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장 변동은 어떤 거냐? 이 자가 열애되기 때문에 다소 내 주변인들로부터 내가 조금 열애당하고 삭감되고 조정협의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주 자체가 내년에 한 해 운 자체는 내가 즐기고 잘 나가는 운이라는 것은 화토운이기 때문에 당연히 즐기지만은 내가 변동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변동수가 바로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 자체가 병원년이고 화토의 길한 운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지만은 직장의 변동, 이 자가 바로 내 직장 자리이고 그리고 내 주변인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로 인하여 주변인과의 문제로 인하여 직장의 이동이 불가피하다. 이런 정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주에 정확하게 강한 오행이 무엇인지 또 신강신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절의 감각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사주는 바로 쉽게 보이고 그 사주 본 것을 사주와 대운과 연운의 운동성을 잘 살피면은 한 해 운을 정확하게 조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